얼굴만 알아 인사만 하는 동료들, 몇 번 협업해본 다른 팀 사우, 연락은 안 하지만 알고 지낸 지 오랜 지인,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라 생각한 찐친. 여러분, 남의 결혼식 죽어라 쫓아다니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20대, 30대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예비 프로 강희안입니다. 뉴스에서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그래도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는 꽤 결혼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 관계를 넓히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관심이 없는 20대, 30대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에 결혼하는 지인이 적다 보니 뭔가 좀 큰 축제 같고 내가 꼭 참석해서 빛내주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제 20년 지기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같이 놀던 친한 동생도 있었는데 그렇게 포함해서 저희는 정말 삼형제 같았고 우정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친구는 A, 동생은 B라고 할게요. 20대 중반에 제가 월급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을까요? 거기에 서울에서 자취도 하고 있으니 뭐 생활은 너무 빠듯하죠. 하지만 B와 저는 각각 30만 원씩 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각자 다 타지에서 일을 했고 A는 육아를 병행하니 보는 건 둘째치고 명절 때 빼고는 뭐 연락도 어려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B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결혼식에 우리가 다 같이 모였고 A의 와이프 그리고 A의 자식들 2명도 같이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A와 결국 좀 단절됐지만 B랑 저는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했어요. 어느 날 B와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저한테 엄청 망설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결혼식 끝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보통 추기를 하면 자기가 받았던 만큼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데려간 사람 수에 따라 금액을 더 추가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A가 B의 결혼식에 1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당시 B의 결혼식에서 만난 A에 관한 기억과 눈도 의심했습니다. 네. A는 내 가족을 데려와서 10만 원을 낸 거예요. 요즘 결혼식 축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죠. 결혼식 밥값도 비싼데 10만 원은 기본이다. 아니 언제부터 결혼식에 돈벌이가 됐냐. 참석해준 게 고마운 거 아니냐. 내가 가는 시간적 비용, 교통비 이런 거 다 포함된 거다. 자, 이제 이런 경조사가 많아지는 20대, 30대 여러분. 기준을 내 안에서 정하면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없어집니다. 축의는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우선 받은 게 있다. 이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을 게 아니라면 받은 만큼 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축의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겨우 돈 몇만 원에 감정 상할 일 만들지 마세요. 만약 그 친구와 친하고 그 친구에게 축의를 받은 시점에서 꽤 지난 시점에 내가 축의를 해야 된다. 물가 상승 고려해서 조금 더 줘도 됩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전화해서 왜 이렇게 많이 냈냐. 고맙다. 내가 밥 살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럴 땐 낼 수 있는 만큼 내세요. 그리고 저라면 전화를 합니다. 카톡, 문자 안 돼요. 전화하세요. 친구야,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한다. 근데 사실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이 축의로 이거밖에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이었는데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좀 나아지면 그때 너 만나서 밥 한번 사고 싶다. 아니, 이거 이해 못 해줄 친구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친구 A도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어떤 사정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기분만 상하고 오해만 쌓입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게 없다. 자, 여기서 다들 고민하죠. 우리가 유치원 때 만났던 친구 지금 연락하나요? 초등학교 때 만난 내 짝꿍은요? 시간이 지나고 내 환경이 바뀌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이라고 나한테 청첩장을 줬어요.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주는 사람도 큰 생각 없이 준 겁니다. 그저 지인이라면 축의금 금액도 당연히 크지 않을 거고 결혼식 참석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내 노고만큼 고마워하지 않죠. 만약 가끔 얼굴도 보고 같이 일도 해야 되는 회사 사우라 안 하기는 조금 민망하다면 최소 금액만 보내시거나 친구랑 같이 가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 지인이 오랜만에 연락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참석을 권유드립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게 됐는데 이렇게 청첩장을 내밀어서 너무 미안하다. 사실 내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주변에 청첩장을 줄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러던 중 너랑 예전에 같이 지내던 추억이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하게 됐어. 당연히 뜬금없을 거 알지만 용기 내서 연락했어.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되면 와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친구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저라면 흔쾌히 답장하고 축하해주러 갑니다. 위에 말한 어중간한 지인 결혼식 참석해서 이도저도 아닌 것보다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정말 오랫동안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죠. 이건 좀 고민되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했죠.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면 내 가까운 사람들도 바뀝니다. 많이 내고 나중에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억울할 것 같다면 적당히 내세요. 그런데 나는 이 친구한테 이만큼 줘도 후회가 없다. 그러면 내셔도 됩니다. 살면서 간혹 뭐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30대 후반까지 살아보니 적당히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무슨 결혼식이 장사도 아니고 돈 몇 푼에 친구가 끊기고 연락을 끊냐. 돈이 연결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은 혈연지간을 끊기도 하고 손절한 사람을 다시 잊기도 합니다. 단단한 벽도 작은 균열로 시작해 금이 가듯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로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균열로 그 두터운 우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 약 40살 가까이 살아보니 인간관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보니 가족만 남는데요.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내가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결혼식 가셔서 서로 행복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